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기술적 분석 첫 번째 교육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어트 파동, 추세, 다이버전스, 이런 것들, 캔들 거래량 전부 다 하고 갈 건데, 차트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차트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따로 뺐고, 짧은 강의이고, 약간의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긴 하나,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가볍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거구나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을 오랫동안 봐와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차트를 이렇게 중력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차트는 어느 정도의 미적분과 미분과 조금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라는 표현을 자주 드립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은 차트는 기울기를 갖고 있고, 기울기는 추세에 대한 강도를 의미하고 힘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 포커싱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일단 교육을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차트라는 게 여러분들 뭐죠? 결국엔 시간축과 프라이스 가격축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내는 변동폭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가격의 변화율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차트를 형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T축과 P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존재하죠. P축과 T축이 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만들고 이 그래프가 결국엔 우리는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멘텀이다. 모멘텀이고 추세이다. 추세 강도, 힘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표현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TP축을 이해를 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인 지식이 살짝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다들 아실 건데, 중학교 때 우리는 기울기에 대한 함수에 대한 기울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를 들어 y는 x라는 함수가 있는데, x축이 1이면 x가 1이면 y는 얼마죠? y도 1이죠. x가 2면 y는 얼마죠? 마찬가지 2. x가 3이면 y는 얼마죠? 3.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에요. x는 y래잖아. 그러니까 x가 3이면 y도 3이지. 이런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이었을 때 우리는 y는 x라는 하나의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울기에 대한 개념을 배우십니다. 기울기라 하면은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x축이 3만큼 움직였죠. 3만큼 이동했고, x축이 3만큼 이동할 동안 y축도 3만큼 이동을 해요. 그래서 3분의 3, 기울기는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래서 y는 x좌표의 기울기는 1이 돼요. 1. 그래서 여기가 45도 각을 띄고, 이제 탄젠트 세타라고 하죠. 보통 탄젠트 45도는 1,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여기에 대한 개념이 살짝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트는 항상 기울기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이에요.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뭐가 있죠? 이제 고등학교 가면 미적분이라는 걸 배우죠. 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x축이고 y축이고. 자, 0,0이고 1,1. 자, 이번엔 2, x좌표는 2면 y는 뭐가 되죠? 4가 되죠. x가 3이면 y는 뭐가 돼? 3의 제곱이니까 9가 돼. 9가 됩니다. 이런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이은 게 이 y는 x제곱의 그래프다. 그럼 우리는 이 y는 x제곱에 이게 차트처럼 보이죠. 이게 t축이고 이게 p축이라 하면 이렇게 증가하는, 가격이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이 순간의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미분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미분을 하면 y'은 2x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y는 x제곱의 순간 기울기는 2x가 된다. 그래서 x좌표는 2일 때 이 순간 기울기는 y는 2x니까 y'은 2x니까 x에다가 2를 넣으면 4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순간 기울기는 4가 돼요. 자, x가 3일 때 순간 기울기는 얼마지? 3이 6이니까 6이지. x가 1일 때는 2이지. 그래서 2, 4, 6 하면서 점점점 기울기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y는 x제곱의 그래프고, 또 요런 그래프가 있다 가정할게요. 이건 뭐죠? y는 마이너스 x제곱인데, 요거는 기울기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가팔라지죠? 가팔라지죠? 점점점 기울기가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기울기가 가속화가 된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기울기가 감속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모양은
요런 모양 하나와 요런 모양 하나예요. 요거는 가속, 추세에 대한 가속. 이거는 추세에 대한 가속인데 이거는 하방으로의 가속.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로감수에 대해서 배우는데 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요렇게 생긴 게 있죠.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게 있고,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자, 이게 뭐야? 이 부분이 요 부분인 거고, 요 부분이 요 부분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라 했죠?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다? 점점점 양의 방향으로 기울기가 증가하는 형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과 이렇게 되는 건 양의 방향으로 점점점 가격이 주가를 올리려는 변곡을 보인다. 자, 반대로 이렇게 생긴 건 뭐죠? 주가의 감속, 주가의 하락을 의미한다. 기울기의 형태를 좀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두 개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자, 우린 기울기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자,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 제가 차트 설명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좀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써요. 어디에 올라가서 사람이 있는데, 공을 이렇게 던지는 거야, 하늘로. 공을 던져. 그럼 공이 어떻게 돼? 여긴 땅이에요, 땅. 공이 처음에는 가속을 하다가, 고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되고 점점점 다시 땅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러면서 포물선의 형태를 그립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돼? 공을 위로 던졌으니까 순간 가속력 때문에 기울기가 증가를 해. 기울기가 증가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중력의 영향 때문에 점점점 힘이 빠지면서 기울기가 감속을 해. 가속, 감속. 그러다가 변곡점에서 우리는 감속을 시작을 해서 다시 가속을 하면서 땅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포물선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걸 차트에 비유를 정말 많이 해요. 차트.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예전 교육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차트라는 건 중력을 받고 있다. 지구라는 관성계 속에 있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면 좋다. 왜냐면은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트는 항상 아래로 떨어지려는 관성을 타요. 하방에 대한 관성을 타요. 하방에 대한 관성을 타기가 쉬워요, 비교적으로. 왜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주가에 대한 가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을 하늘로 던지기 위해서는 얘가 힘을 줘야 돼. 힘을 줘야 된다고. 돈을 써야 된다고, 돈을. 그래서 올라가는데 힘이 들어. 근데 고점에 갔더니 중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져. 세력들은 그냥 내가 힘들게 돈 주고 올린 거 여기서 덤핑만 하면 알아서 내려가. 그래서 숏은 빠르게 내려가고 롱은 천천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롱숏이에요, 롱숏. 그래서 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응이 빠르고 롱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응이 더딥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숏 포지션에 대한 결과가 조금 더 빨리 나와요. 롱 포지션에 대한 결과는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샀는데 내 건 언제 오르지? 내 건 언제 오르지? 막 그래. 내 건 도대체 언제 오를까? 올라. 롱이니까. 근데 또 물리는 건 참 빨리 물리죠. 이게 롱숏의 메커니즘입니다. 결국에 우린 지구라는 관성계 속에서 차트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힘의 모먼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개념을 배웠으니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비트코인 차트예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차트인데, 자, 보세요. 이 21년도 상승장을 한번 볼게요. 자, 공을 던졌어, 여기서. 공을 던졌어. 자, T축과 프라이스 축이야. 가격 축이야. 공을 던졌어. 시간이 흐르니까 처음에 공을 빵 쐈어. 거래량이 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빵 쏴서 가속을 만들었어. 그리고 잠깐 감속을 만들었다가 다시 여기서 빵 하고 가속을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서서히 감속이 시작돼요. 기울기가 보이시죠? 기울기.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이렇게 올라가는 건 가속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결국에는 감속이다. 자, 힘이 되는 거야. 감속의 형태를 만들고 있어. 감속의 형태를 만들어요. 봐봐. 여러분들 추세를 잡아야 되는데 추세가 정말 중요해요. 자, 이 가속 추세가 세? 아니면은 이 기울기가 높아요? 아니면 이 기울기가 높아요? 어떤 게 더 날카롭게 올라갔지? 여기가 더 날카롭게 올라갔죠. 이거를 보통 추세에 대한 가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가 여러분들 아는 라이징 웨지 패턴이 보이죠? 세기형. 세기형이 뭐야? 결국엔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되지? 거래량이 점점 디클라인이 되었다. 힘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가속, 감속. 감속을 하니까 어떻게 차트가? 감속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힘이 더디게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다이버전스가 누적이 돼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곡점을 만들고 하방으로 빠지는 거예요. 모든 차트에 대한 메커니즘이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가속을 하다가 이렇게 막 나부박 좀 뭔가 웨지 형태로 살짝 기울기가 빠지는 구간이 보여요. 직전보다 기울기가 빠지는 형태가 보여요. 이게 결국에는 차트가 거의 고점에 나오고 있구나, 힘이 빠지고 있구나,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는 추세를 봐야 되는데 추세에 대한 가속을 봐야 된다. 추세에 대한 가속을 봐야 된다. 그래서 패럴링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와 여기 어느 각이 세죠? 이 각보다 이 각이 높죠. 그리고 한 번 더 주고 아니고 올라간다면 이 각도 낮을 겁니다. 그래서 임펄스 오파를 완성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고,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차트 교육을 해야 되고 지표에 대한 보조지표의 메커니즘 설명을 해야 되고 파동에 대한 메커니즘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추세에 대한 가속과 감속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건 기본의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알고 있자. 그래야 고점이 나오고 있는지 저점이 나오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근원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유튜브에 다시 업로드하려고 하니까 영상이 안 보여서 지금 한 번 더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교육은 이렇게 마치고 이제 그 다음 교육은 요즘 RSI 다이버전스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RSI 다이버전스 정확하게 보는 방법, RSI가 어떤 건지, RSI의 메커니즘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다이버전스 블러프에 어떻게 하면은 블러프를 캐치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다이버전스 간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고요. 이게 제가 지금 1강인데 다시 찍고 있는 거라서 다이버전스 교육을 아까 끝냈거든요. 끝냈는데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오면 4시간 분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4시간 분 상승 다이버전스 형태가 걸렸고 저점을 깨고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일단 첫 번째 교육,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